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세미나 발표, 재무제표는 알고 투자하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주제로 세미나를 발표하게 된 이유가 요새 주식이나 투자 관련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지인분들이 주식 새로 시작한 주린이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주린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군가가 추천해주는 종목이라든가 그냥 아니면 대기업이라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 판단하에 그냥 직감적으로 이 기업은 안 망할 것 같다라는 단순한 이유로 주식을 매수하는 분들이 참 많던데 사실 저희가 이름난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폭락하거나 아니면 심하면은 상장 폐지 논하는 기업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딱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아무리 겉핥기라도 재분제표를 볼 줄 안다면은 저희의 그 소중한 자산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알고자 오늘 주린이가 알아야 할 기초 재무제표라는 소제목으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얘기의 목차입니다. 재무제표란 무엇인지 기본 개념 알아보고 회사의 핵심 성적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것만 알아도 정말 망하는 기업은 피한다라는 요약 매뉴얼 전해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재무제표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차트 그대로 풀면은 기업 재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뜻합니다. 재무제표는 1년 동안 회사가 장사한 최종 성적과 현재 상태를 주주들에게 고백하는 중요한 성적표입니다. 재무제표 안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 총 5개가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업 보고서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기업 경영진이 저희 같은 투자자들을 위해 친절하게 마련한 사업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회사의 개요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 경영진의 분석 의견까지 들어가 있는 알찬 보고서가 사업 보고서입니다. 이 사업 보고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사업이 종료되면 90일 이내, 즉 3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무조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린이 첫 번째 대피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저희가 보유한 종목이나 이제 사려고 하는 기업이 3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나 부도의 전조 증상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즉시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유용한 사업 보고서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상장사들은 저희 왼쪽 화면에 자사 홈페이지 경영 정보 또는 투자 정보란에 가시면 예쁘게 정돈된 파일로 게시를 해두니까 거기서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자사 홈페이지에서 찾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대한민국 모든 상장사의 성적표가 실시간으로 보이는 금융위원회 정자 공식 시스템, 일명 다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사업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재무상태표를 보시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제가 이제 안정성의 방패라고 지었는데요. 재무상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특정 시점인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가진 재산이 총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스냅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조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자동차 구매를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해야 한다면 자동차는 이제 저희의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라는 자산 구매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 600만 원이라는 부채를 받고 저희 지갑, 내 지갑에서 진짜 내 돈 400만 원이라는 자본을 지출해서 구매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저희 오른쪽 그림에는 삼성전자의 실제 재무 상태표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제일 상단에 재무 상태표가 각 연도의 12월 30일의 시점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산과 부채 자본을 각각 표기하고 부채와 자본의 합이 자산의 총계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해서 자산과 부채의 하위 항목에 유동과 비유동이라는 항목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동자산 혹은 유동부채란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그리고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을 뜻합니다. 비유동은 이제 이와 반대겠죠. 1년 이후에 천천히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제 소문만 믿고 주식을 샀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재무 상태표만 열어본다 하더라도 회사가 얼마나 빚더미에 앉아 있는지, 1년 안에 빚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당장 내일 쓰러질 위험이 있는지, 이러한 안정성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알아본 개념을 가지고 실제 대한민국 1위 기업인 삼전의 25년 재무 상태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삼전의 총 자산은 358.9조 원이고, 이중 빚인 부채는 104.5조 원. 진짜 내 돈이 자본 충계는 254.3조 원입니다. 참 크죠, 단위가.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망하는 기업을 거르는 체크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라 내 돈 대비 빚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부채 비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부채 나누기 자본 곱하기 100이라는 단순한 비율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삼전의 부채와 자본으로 부채 비율을 계산하자면 삼전의 부채 비율은 4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보통 시장에서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은 초안전 기업이라 하고, 200%가 넘어가면 위험한 기업이니 당장 거르자라고 하는데, 삼전은 역시나 대한민국 1위 기업답게 빚이 거의 없는 엄청난 맷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 부채 대비 당장 현금화할 유동 자산의 비율인데, 삼전의 유동 비율을 계산해 보면 139.1%입니다. 빚보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더 많다는 뜻이니, 지금 당장 삼전의 금융위기가 와도 끄떡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 해당 숫자가 보여주고 있죠. 이제 세 번째 주제로는 투자자들이 가장 흥미진진하게 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1년 동안 사업을 얼마나 잘해서 돈을 벌고 썼는지 일기장처럼 보여주는 성적표 동영상입니다. 구성 요소는 심플하게 수익과 비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하위에 매출액은 해당 연도에 번 돈 총액이고, 여기서 매출을 위해 들어간 원가를 빼고 본업으로 실제 남긴 돈이 영업이익, 세금까지 다 떼고 최종적으로 내 지갑에 들어온 돈이 당기 순이익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를 많이 헷갈려 하셔서 가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예시로 친구한테 너 지금 전 재산 총 얼마 있어? 라고 현재 상태를 묻는 건 재무상태표이고, 그리고 너 올해 연봉 얼마 벌었어? 라고 일정 기간의 성과를 묻는 건 손익계산서입니다. 오른쪽 표가 바로 삼전의 25년 손익계산서 화면입니다. 앞선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를 잠시 복기해 보자면, 삼전의 재무상태표는 각 해 연도에 12월 31일 시점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현재 재무상태의 스냅샷, 손익계산서는 동영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삼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38조 원, 영업이익은 23.6조 원, 최종 당기 순이익은 33.6조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순이익률입니다. 순이익률이란 당기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번 돈 대비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수익을 구하는 비율입니다. 얘를 계산해 보면 삼전의 순이익은 무려 14.1%입니다. 쉽게 말해 저희가 이제 100원어치의 물건을 팔아서 진짜 내 순수 마진으로 14.1원을 남겼다는 뜻인데, 제조업의 경우 기업이 이 정도 마진을 남긴다는 건 대단한 수익성을 가진 창을 쥐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꿀팁 두 가지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째는 자산 회전율입니다. 자산 회전율이란 회사가 가진 거대한 공장과 장비를 놀리지 않고 얼마나 바쁘게 돌려서 매출을 일으켰냐를
라는 효율성을 보는 성적표입니다. 자산 회전율은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정보만 알면 안 되고 자산 대비 매출이 얼마나 잘 도는지 동종 업계의 평균과 비교를 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는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부실한 기업은 내 돈이 없으니 무리하게 남의 부채를 끌어다가 이제 사업을 베팅하게 되는데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주주 이익이 극대화되지만 불황이 와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한순간에 부도가 날 수 있는 무서운 비율입니다. 매출액의 화려함만 보지 말고 이 두 가지 지표가 건전한지 꼭 대조를 하셔야 지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주식시장의 이제 사기꾼들을 감시하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회사의 실제 통장에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나갔는지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크게 이제 본업으로 번 돈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 미래를 위해 쓴 돈인 투자활동 현금 흐름, 돈을 빌리거나 갚은 재무활동 현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현금 흐름표를 봐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흑자도산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회사가 제품 100억 원 어치를 판매를 했는데 손익계산서에는 100억 원이라는 흑자로 매출이 표기가 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대금을 5년 뒤에 받기로 한 외상 매출 채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저희는 흑자일 텐데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월급줄 정말 현금이 통장에 없어서 회사가 부도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흑자 도산입니다. 우리가 이 현금 흐름표를 통해 회사 금고에 진짜 현금이 돌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흑자 도산의 판단은 현금 흐름표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섯 번째 주제는 주주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표인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본 변동표는 한마디로 주주들이 낸 미천과 회사가 번 비상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역사를 기록한 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할 핵심 단어가 바로 이익잉여금이죠. 회사가 매년 장사를 하고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다 쓰지 않고 회사 금고에 차곡차곡 저장해둔 진짜 비상금 통장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으면 매분기 이제 꼬박꼬박 배당금이 나올 텐데 이 배당금의 출처가 바로 이익잉여금 통장입니다. 오른쪽에는 실제 삼성전자의 25년 자본 변동표를 가져왔는데요. 표 맨 아래 이익잉여금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25년 기준 이익잉여금은 무려 254조 원이 쌓여 있습니다. 254조 원은 대한민국 1년 예산 절반에 가까운데요. 네, 엄청난 비상금이 가득 차 있으니 배당금이 깎이거나 끊길 위험이 없는 초우량 안정기업이라는 것을 자본 변동표가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장표는 바로 재무제표의 비밀일기인 주석입니다. 주석은 앞에 빽빽하고 복잡한 숫자들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전말을 친절하게 줄글로 해석해 놓은 설명서입니다. 주석을 보면은 기업의 호재를 미리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재무상태표에 예를 들어서 올해 유형자산이 전년도에 비해 갑자기 급증해 있으면 초보자들은 뭐야, 올해 자산만 샀네, 돈을 낭비했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석을 열어보면 내년 신제품 발매 및 타 사업 제품 라인업 확대를 위한 공장 부지 매입 같은 구체적이고 설리는 성장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치명적인 악재를 피할 수도 있는데요. 주석에 현재 수백억 원대의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패소 확률 높음 같은 무서운 리스크를 조용히 고백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림의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타 기업의 주석을 가져온 건데요. 해당 기업이 소송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부채 금액이 발생되었고 존재하는지 이렇게 주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 기업의 주식을 사기 전에 주석 검색창에 소송 혹은 우발 부채라는 키워드를 꼭 검색해 보는 습관을 지니셔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주린이들이 회계사나 펀드 매니저처럼 아니면 전공자처럼 모든 재무제표의 복잡한 내용을 완벽히 다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은 재무상태표로 부도 위험을 체크하고 손익계산서로 기업이 진짜 남는 장사를 하는지 검사하고 현금 흐름표로 실제 기업 통장에 진짜 돈이 있나 확인, 감시하고 자본 변동표에 비상금을 보며 내 배당금이 안전한지 확인한 뒤 주석을 통해 숨겨진 호재와 위험을 파악을 해보면 끝입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는 간단하게 읽을 수 있으니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최소 세 가지만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고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인가를 파악해서 부도 위험 기업을 거르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고요. 둘째는 영업이익이 몇 년째 연속하는 적자인가. 장사할수록 벌어놓은 돈을 까먹는 기업이니 이 기업도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손익계산서는 흑자인데 실제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이다. 이 기업은 외상만 가득해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정말 사기꾼 같은 기업이니 탈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의 안전벨트만 단단히 채우고 투자하셔도 주식시장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파악을 하셔서 모두 현명하고 안전한 주린이가 되시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